안녕하세요. 경제뉴스 들려주는 남자입니다. 7월 15일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56.79포인트 상승한 26,642.5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42.30포인트 상승한 3,197.52에 나스닥은 97.73포인트 상승한 1488.5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은행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가 시장 우려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내놓았지만 대출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 충당금 적립 규모가 향후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웰스파고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웰스파고는 배당금도 주당 10센트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델타항공 또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분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호재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는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더나가 27일부터 3만 명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임상시험을 시작한다는 등 백신에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편 WTI 원유는 배럴당 0.5% 상승한 40.29의 장을 마쳤고 브렌트유도 배럴당 0.12% 상승한 42.7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금은 온스당 0.04달러 하락한 1813.4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7월 14일 코스피 지수는 2.45포인트 하락한 2183.61에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9.63포인트 내린 2176.43에 출발해 장중 하락 구간을 오가다가 내림폭을 좁히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810억 원, 39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4,19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 종이목재, 운송장비, 운수창고 등이 상승했으며 반면에 의료정밀, 서비스업, 섬유의복, 기계, 비금속 광물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LG 생활건강이 3%가량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했으며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NC소프트, 삼성 SDI, SK하이닉스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80포인트 하락한 778.39에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5.0포인트 내린 776.19에 개장한 뒤 등락 후 마감했으며 시장에서 개인은 홀로 1239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552억 원, 50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젠, HLB, KMW, 알테오젠은 상승했으나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은 하락했습니다. 오늘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67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천 개를,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90만 3천 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 데이터 14만 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 개의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 2, 3차 전 산업의 5세대 이동통신 5G와 AI를 융합하여 도로 항만 등 국가 SOC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 스마트 산단 등 도시와 산단 공간을 디지털화합니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의 발전을 추진합니다. 그린 뉴딜에는 73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 9천 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노후 건축물 23만 호, 스마트 그린시티 25곳 조성,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합니다.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 대를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하며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추진합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28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 9천 개를 만들며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 소프트웨어 핵심 인재 10만 명과 녹색 융합 기술 인재 2만 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로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그동안 상승하던 뉴딜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대부분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발표된 만큼 해당 뉴딜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관련된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에서 130원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1.5%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내년엔 2만 7,170원이 더 많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합의가 요원하자 정부 측 인사인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제출했고 표결에서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채택됐습니다. 기준에 공익위원 측은 1.5% 인상률 산출 기준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을 합산해 선정했다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습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위원회가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를 외환 금융위기보다 심각하게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브리핑에서 IMF 시기 인구구조, 노동시장, 산업구조와 20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 형태는 근본적으로 판이하게 다르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대값만 가지고 두 시기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이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돼서는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지난해 10.9%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2.87%, 내년에는 1.5% 등 최근 심의에서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되는 등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삼성에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14일 차세대 통신기술인 6기가 버전을 담은 차세대 통신기술인 6G 비전을 담은 백서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6G는 테라 BPS급 초고속 전송 속도와 마이크로초에 달하는 초저지연 무선통신을 상용화한 차세대 통신기술입니다. 아직 기술 개념이 명확하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최대 전송 속도가 10GB로 5G보다 50배 빨라지고 무선 지연 시간은 100 마이크로초로 5G의 1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HEVC로 압축된 20GB 용량의 4K 영화를 5G로 다운로드하면 8에서 26분 40초가 걸리지만 6G에서는 0.16초에서 2분 40초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6G가 상용화되면 차량, 로봇, 드론,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건설기계 등 다양한 기기가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돼 시간과 위치에 제약 없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접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VR과 AR을 혼합한 XR, 확장현실과 홀로그램 같은 몰입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6G 개념과 기술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이르면 2028년부터 상용화되며 2030년부터 본격적인 6G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주요국들도 속속 6G 개발에 뛰어들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작년 11월 6G 연구를 위해 국가과제 추진 전문가 조직을 구성했고 핀란드 오울루 대학은 정부 지원을 받아 6G 연구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일본은 올 4월 비욘드 5G 핵심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미국은 2018년 방위 고등 연구계획국, 뉴욕대 등을 중심으로 6G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근간으로 6G 기술 연구를 본격화하고 향후 한학 연관 협력을 통해 6G 글로벌 표준화와 기술 개발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여러가지 경제 소식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